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9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심, 부동표 또는 부동산 하는 부동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을 한글로 쓰면 글쎄요 어떤 뜻이 될까요? 부동을 한글로 써놓으면 한자로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오늘은 한자로는 같은 글자인데 부동이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 네. 부동자세, 움직이지 마라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뜻이 있는 반면에 물론 이 한자는 좀 다릅니다만 뜻을 움직인다라는 그런 낱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만 부동이라 써놓으면 조금 헷갈릴 때가 좀 있죠. 물론 앞뒤 문맥을 보면 대략 알 수는 있습니다만 글자를 다 모르면 정확한 뜻에 도달하기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부동심, 부동산, 요즘 부동산 문제가 많죠. 네, 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표, 투표를 할 때 부동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부동심부터 볼까요? 아니불 또는 아니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 또는 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움직일 동, 마음심,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마음인가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아니불 또는 아니부라는 것은 둥글게 부푼 꽃받침의 모양이다. 꽃이 있는데 꽃받침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아니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하늘로 올라가는 새의 모양이다. 새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거 아니불이다. 동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이는데 무거울 중 무거운 것에 힘을 가한다. 그렇게 되면 좀 움직인다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거운 힘을 가한다. 무거운 힘을 가하면 또 움직인다.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이 무거운 중은 사실은 어떤 물건, 어떤 보따리 모양, 어떤 물건을 넣어놓은 어떤 그런 자루 모양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힘을 가하면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움직일 동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예요. 마음심은 이제 사람의 심장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낱말을 보면 쉽죠, 물론. 어떤 외계의 충동을 받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다. 네. 아무리 압력이 온다든지 변화가 있더라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 내 한결같아. 그런 것이죠. 이것은 맹자님이 쓰신 맹자에 나오는데 맹자의 공손추 사항이라는 곳에 이제 맹자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40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 글쎄요. 40대는 아직 유혹이 많을 수 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맹자님은 역시 성인이라서 그런지 40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다. 여기에서 부동심이란 말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공자님 말씀도 생각이 나죠. 공자님은 42 불혹이라 40에 유혹되지 않는다. 혹함이 없다. 결국 맹자님이나 공자님이나 수준이 그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혹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이런 이제 부동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동하면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자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자산이 내게 자산 또는 재산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것에 바로 있어. 그것이 이제 토지, 땅,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땅과 땅에 붙어 있는 건물, 그렇죠? 건물이 떼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목, 나무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재산으로 볼 때 그것이 부동산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내 재산인데. 그런데 이제 반대말은 물론 동산이겠죠. 움직인다. 움직이는 재산. 보석이라든지 귀금속, 여러 가지 주식, 유가증권, 이런 거, 예금, 이런 거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저기로 왔다 갔다 가져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볼 때, 이 부동산이다, 동산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보니까 고종임금 때 이 말이 처음 쓰였어요. 그러니까 동양문화권에서는 사실은 옛날에 없었던 개념이에요. 이제 서양의 어떤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제 부동산, 동산이란 말로 번역이 됐는데 처음에 번역이 되기 전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식물이라고 했어요. 식물로 번역을 하려고 했고 조금 그렇게 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재산은 동물이다. 움직이는 물건이다. 식물은 움직이지 않는 심어진 물건이다. 이런 초창기에 번역이 되었다는 그런
재밌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중국에서 그랬다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 하트, 이 산은 이제 재산을 뜻합니다. 산은 재산 뜻한데 이게 낳는다는, 출산한다, 생산한다,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입니다. 이 산자는 그럴 문자와 이런 이제 기석음이죠. 그리고 날생자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산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것은 그럴 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것이 사실은 그럴 문이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이다. 자, 이것은 이제 그럴 문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집음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의 이마의 모양이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 건 이제 태어난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또는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특별한 의식을 해야 될 때 있을 때는 거기에 무늬를 새긴다는 것이죠. 문신을 새긴다. 문신을 새긴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마에 문신을 새긴다. 이 문이라는 게 문신을 새긴 그림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악령이 오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흘산이다. 이것과 비슷한 모양, 결국 윗부분에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 들어가는 글자가 이 선비언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선비언. 자, 이 선비는 이제 수염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비언에 말씀을 붙이게 되면, 말씀언을 붙이면 상말언이다. 은. 우리가 한글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상당 기간 동안 한글을 언문이라 했죠. 언문이다. 상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리 혀를 붙이게 되면 이제 얼굴 안이다. 얼굴 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글자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에요. 다 이것은 결국은 뭔가 문신을 새겼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이 선비언이나 얼굴 안이나 이런 것도 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관례를 치를 나이가 된다. 그렇게 되면 사당이 신고할 때 문신을 새긴다. 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 글자가 생길 때 막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고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산, 안 이렇게 적었는데, 이 글자 보면 그럴 문자가 들어간 것은 지금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글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럴 문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은 원래는 다 이 글자, 이것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럴 문으로 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쓴다. 그리고 컴퓨터에 글자 자체가 또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같은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X자 모양을 해서 그럴 문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해서 다른 글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표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부동은 안이불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는 부자가 뜬다는 뜻이에요. 뜬다, 위로 뜬다. 네.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헤엄을 칠 때 들어가면 부력이 생기죠. 뜨는 힘이 생기죠. 그때 쓰는 부자예요. 이 굉장히 우리 생활에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라는 게 있습니다. 표딱지를 얘기합니다. 표딱지. 어떤 전표라든지 투표 용지라든지 막 그런 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은, 여기서 부동은 떠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안이불자와는 물론 뜻이 거의 반대죠. 안이불자를 쓰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만, 뜰불자를 쓰게 되면 떠서 이렇게 움직여. 물 위에 떠서 어디로 갈지 몰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그것이 부동이다. 네. 그러한 표를 부동표로 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되면, 투표를 할 때 나는 어떤 당을 지지한다, 나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할 때 절대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골수팬이야. 이렇게 되면 그 표는 고정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못 정하겠어. 어떻게 보면 이쪽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이쪽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이 후보가 낫고, 또는 이 후보가 낫고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떠다니는 표. 그것을 부동표라고 합니다. 그 부동표를 잘 잡아야 이제 선거에서 이기겠죠. 자, 그래서 부동표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뜬다는 것은 물에 뜬다 해서 물숫자, 함수변을 일단 넣으면 괜찮겠죠. 근데 여기에 오른쪽에 좀 이상한 글자가 있습니다. 미쁘다. 미쁘다라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그런 우리말이에요. 미쁘다. 자, 여기 보면 손톱조입니다. 손톱조. 그렇죠. 손톱조는 손을 얘기합니다. 특히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어떤 하는 손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린 아이의,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대어서 누른다든지, 또는 반대로 생각하면
머리를 잡고 끌어올린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물에 빠지려는 아이의 머리를 잡고 위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뜰부, 건져 올린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봐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뜬다 이렇게 되고, 표라는 것은 이제 글자 모양으로 보면 덮으라, 이거 뭐 위에서 뚜껑을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으라와 보일 시자 모양이죠. 근데 사실은 옛 글자를 보면 이 글자가 아니에요. 이러한 글자예요. 이러한 글자. 여기에 불화다. 자, 이것은 옮긴다는 뜻인데 뭔가 위로 주로 올라간다. 아래는 불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변했는데 불이 이렇게 탐으로 불똥이 이렇게 튀어서 위로 자꾸 올라간다. 떠돈다. 불똥이 떠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표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불똥이 튄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결국은 불꽃이 떠올라서 잘 보인다. 표딱지라는 것은 어디 잘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딱 붙여놓으면 제대로 뭔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양의 글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왜 표를 의미할까 이렇게 너무 궁금하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걸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배우면 된다. 그렇지만은 알기 위해서는 꼭 알고 싶으면 이런 걸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또 확실히 동일한 건 아니다. 여러 사람이 달리 주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는 게 좋지 않겠나, 경제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부동표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그때의 정세나 분위기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표다. 그래서 부동표를 잡아라. 선거 때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때 부동표의 반대말은 고정표죠. 딱 고정되어 있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이 고정표가 되죠. 자, 앞에 여기 미뿔부라고 했습니다. 미쁘다.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잡는다. 막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새가 알을 품는다. 자, 위에서 뭔가 발톱이 이렇게 손이라는 것은 새로 보면 새의 발톱이다. 새의 발톱이 새의 알을 잡고 있다. 아들 자는 알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알란자가 앞에 있습니다. 알란자가 있죠. 알을 새가 이렇게 알을 잡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새가 알을 품고 있다. 부화를 시킨다. 알 깐다. 알 깔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아리 부화시킨다 할 때 부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글자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 글자를 알고 알란자를 알면 부화시킨다 하는 것이 되겠죠. 발음도 그대로 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뜰부 오늘 부동표에 뜰부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사실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부평초 물에 뜨는 개구리 밥 같은 거 연못에 떠 있죠. 부평초 부초 이것도 떠돌아다니는 풀이다. 영화로도 예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부초 그리고 부표 바다에 가면 이렇게 부위가 이렇게 있죠. 그것이 이제 부표다. 표시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그물을 쳐놓았다.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불황자 떠돌아다니는 사람 불황자 정착하지 못한 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불황아 그런 표현도 씁니다. 부력이다. 떠올리는 힘이다. 물에 들어가면 부력이 생기죠. 부침 뜨기도 하고 깔아앉기도 하고 뜨거나 깔아앉는 것을 부침이라 한다. 영주에 가면 부석사 있죠. 무량수전에 있는 부석사 돌이 떴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외에도 사실은 뜰부자를 가지고 쓰는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각을 시킨다든지 부상을 한다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글자는 꼭 알아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부동심 명자님의 한 말에서 나온 부동심 그리고 공자님도 40이 되면 부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 옛날에는 식물이라 했다고 합니다. 부동표 수고하셨습니다.